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주에게 교육방송 틀어주면 언어 발달에 좋다고요. TV 보여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자폐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이 1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손주를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곧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신가요? 아이 둘 셋 키워냈는데 이제 손주 키우는 건 쉽겠다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우리가 자식 키울 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겼고 유튜브가 생겼고 교육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앞에 수많은 화면이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울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혀두면 조용하고 좋았지요. 하지만 이제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화면 앞에 앉혀두는 그 시간이 아이의 두뇌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두뇌 발달의 황금기가 언제인지. 두 번째, TV와 스마트폰이 왜 위험한지. 세 번째, 언어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네 번째, 수면이 두뇌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섯 번째, 감각 자극이 왜 중요한지. 여섯 번째, 발열에 대한 잘못된 상식까지. 오늘 이 내용을 다 아시고 나면 우리 손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손주가 얼마나 자주 화면을 보고 있나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인가요? 아니면 2시간 이상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두뇌가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어나서 만 3살까지입니다. 이 새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평생의 두뇌 능력이 달라집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아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태어날 때 무게가 약 350g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 3살이 되면 성인 뇌 무게의 80%까지 성장합니다. 이 짧은 새해 동안 이루어지는 변화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는 변화보다 훨씬 큽니다. 뇌 세포, 즉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시냅스 형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안의 전기 배선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볼 때마다 이 배선이 하나씩 연결됩니다. 그 배선이 많이 연결될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선은 사용하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이것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과수원에서 나무를 관리할 때 약한 가지를 쳐내야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뇌도 쓰지 않는 연결은 끊어버리고 자주 쓰는 연결은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 3살 이전에 우리 손주가 주로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TV와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교육방송이니까 괜찮겠지, 어차피 조용히 있어주니까 잠깐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과학은 다른 말을 합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생후 24개월에 TV를 하루 1시간 이상 본 아이들을 만 4살까지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TV를 많이 본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확실히 늦었습니다. 말을 늦게 시작했고 어휘력도 부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만 1세, 즉 돌 무렵에 하루 2시간 이상의 전자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을 새 돌 때 검사했더니 자폐 스펙트럼 판정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TV와 스마트폰 화면은 일방적입니다. 화면이 말을 하지만 아이가 반응해도 화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화면이 웃어도 아이의 표정을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할머니가 아이에게 말을 걸면 아이가 웃으면 할머니도 웃습니다. 아이가 손을 뻗으면 할머니가 손을 잡아줍니다. 이 주고받음, 이 상호작용이 바로 두뇌 발달의 핵심입니다. 화면 앞에서는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뇌는 실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발달합니다. 교육 방송이라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화면을 통한 일방적인 자극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권고합니다. 만 2돌 이전에는 절대 화면을 보여주지 마세요. 예외는 딱 한 가지입니다. 화상통화로 가족을 만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그것도 어른이 함께 있을 때만입니다. 만 2돌에서 5살 사이에는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어른이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혼자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손주가 화면을 몇 시간이나 보고 있나요? 조용히 앉아 있어서 편하다고 그냥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바꿔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언어 발달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언어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뇌는 주변에서 들리는 말소리를 분석하면서 서서히 언어를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라디오가 아닙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TV 교육방송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아이가 듣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발달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에게 직접 말을 걸 때보다 어른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을 아이가 들을 때 언어 발달이 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대가족이 함께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까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아이는 항상 어른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굳이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말을 잘하고 똑똑하게 컸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핵가족이 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혼자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돌보는 분이 아이와 단둘이 있으면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 조용히 계시게 됩니다. 혹은 아이가 조용히 있길 바라는 마음에 TV를 틀어주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언어 발달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손주를 돌보실 때 말씀을 많이 걸어주고 계신가요?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한다고 어차피 모른다고 조용히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아이는 태어난 첫날부터 듣고 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도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쌓여서 언젠가 말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밥을 먹을 때 이게 무슨 음식인지, 산책할 때 저 꽃이 무슨 색인지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세요. 아이가 대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소리들이 모두 아이 두뇌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옆에 있을 때 TV를 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른들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이에게는 최고의 언어 교육이 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교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씀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언어 발달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언어 자극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싼 전집 사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주와 함께 있을 때 그냥 많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방송은 언어 발달에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돌 이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2돌 이후에도 혼자 보여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른이 함께 보면서 내용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오늘 뭘 봤는지, 어떤 이야기였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럴 때 비로소 교육방송이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 세 번째, 수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수면이 두뇌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잘까요? 신생아는 하루에 14시간 이상 잡니다. 돌 이후에도 11시간에서 13시간을 자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 긴 수면 시간 동안 아이의 두뇌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낮에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밤새 업데이트를 하는 것처럼요. 잠을 자는 동안 두뇌는 낮에 만들어진 새로운 신경 연결들을 정리하고 강화합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립암센터 소아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영아는 인지 기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에 영향이 큽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수면을 방해받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혈입니다. 철분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밤에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분을 보충해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아데노이드 비대입니다. 돌 무렵이 되면 목 안쪽에 있는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자랍니다. 정상적인 성장인데 일부 아이들은 이것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를 골면서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생깁니다. 숨을 멈추는 동안 뇌의 산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주가 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숨을 잠깐씩 멈추는 것 같다면 반드시 소아과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3번째는 아토피입니다.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은 너무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밤새 긁느라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치료를 통해 아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잠드는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유지해주세요. 밤이 되면 방을 어둡게 해주시고 조용하게 해주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자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이것도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환경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손주가 밤에 자주 깨거나 밤새 뒤척이지는 않나요? 그런 증상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원인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제 4번째, 감각 자극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얼굴을 긁을까봐 손싸개를 꽉 채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놀랄까봐 속싸개로 꽁꽁 싸매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아이 발달에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자기 손을 빨면서 몸을 느끼고 두뇌를 발달시킵니다. 손이 막혀 있으면 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러울까봐 손을 빨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이가 자기 손을 빠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막지 마세요. 속삭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로 반사라고. 아이가 갑자기 팔다리를 벌리며 놀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돼서 계속 속삭여로 싸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로 반사는 생후 100일까지 정상적으로 있는 반응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속삭여를 계속 채우면 아이가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근육을 발달시키고 균형 감각을 기르고 주변 환경을 느끼는데 이것이 전부 막혀버립니다. 생후 2달 이후에는 속삭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불안하실 수 있지만 아이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훨씬 더 건강하게 발달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아이를 항상 눕혀만 두시나요? 아이의 두뇌와 신체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터미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활동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아이가 엎드려서 고개를 들려면 목 근육, 어깨 근육, 등 근육이 모두 동시에 사용됩니다. 이 자세에서 바둥거리고 움직이면서 대근육이 발달합니다. 균형 감각도 생기고 나중에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기도 빨라집니다. 대한소아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터미타임을 충분히 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걸음마를 평균 약 2달 정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2달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시기에 2달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터미타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가 깨어 있을 때 반드시 어른이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딱딱한 바닥에 배를 대고 눕혀주세요.
처음에는 한 번에 3분에서 5분 정도로 시작하시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아이가 싫어한다고 바로 안아 올리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점점 익숙해집니다. 아이가 엎드려 있을 때 앞에서 말을 걸어주시고 장난감을 흔들어 주시면 아이가 고개를 들어보려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과 인지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5번째로 역할놀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만 18개월, 즉 돌 반 정도가 되면 역할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형한테 밥을 먹이는 척을 한다든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전화하는 척을 한다든지, 부엌에서 요리하는 흉내를 낸다든지 하는 놀이들입니다. 이 역할놀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아이가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 이것이 이후의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아동발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역할놀이를 충분히 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사회성이 더 뛰어나고 언어 능력도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할놀이를 위해 비싼 장난감이 필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컵 하나, 숟가락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컵에 물을 따르는 흉내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인형이나 동물 인형이 있으면 그것을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상상하면서 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어른이 옆에서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형을 들고 밥을 먹는 척을 해주면 아이는 그것을 보고 더 풍부한 역할놀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언어 발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자아이에게만 인형놀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도 역할놀이가 필요합니다. 남자아이가 인형놀이를 한다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는 당연하고 중요한 발달 과정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더니 머리가 나빠졌다. 열병 한 번 앓고 나서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아이가 열이 나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두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감기나 일반적인 감염으로 인한 열은 두뇌 발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지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몸이 싸우기 위해 스스로 체온을 올립니다. 열은 우리 몸이 병원균과 싸우는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이 열 자체는 뇌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뇌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상고온증입니다. 우리 몸 스스로 열을 내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너무 뜨거워서 체온이 42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두었을 때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뇌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 차 안에 아이를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번째는 뇌염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직접 뇌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열이 나고 뇌 손상이 동시에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 뇌 손상의 원인은 열이 아닙니다. 뇌에 감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열 자체가 뇌를 손상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열병 앓고 나서 달라졌다는 아이들은 실제로는 뇌염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그냥 열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열성 경련은 어떨까요? 만 3살 이하 아이들 중에 열이 많이 나면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눈이 돌아가고 입술까지 파래지기도 합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뇌 손상이나 지능 저하를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단순 열성 경련은 뇌 발달이나 지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경련이 오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면 의사에게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경련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손주머리가 나빠질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열이 날 때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체온을 재주시고 38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쓰세요. 물을 자주 먹이세요. 편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너무 두껍게 입히면 오히려 열이 잘 안 내리므로 얇게 입히세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열이 나는 것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물론 고열이 사흘 이상 지속되거나 다른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해서 두뇌 발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만 2돌 이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2돌 이후에도 하루 1시간 이내 반드시 어른이 함께 시청하며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둘째, 언어 발달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어른들이 많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손주 옆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이 두뇌 발달의 핵심입니다. 신생아는 하루 14시간 이상, 돌 이후에도 11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빈혈, 수면 무호흡, 아토피 등을 살펴보세요. 넷째, 손싸개와 속싸개로 아이를 꽁꽁 싸매지 마세요. 생후 2달 이후에는 아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섯째, 터미타임, 즉 엎드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대근육 발달과 걸음마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돌반 이후에는 역할 놀이를 많이 시켜주세요. 비싼 장난감 필요 없이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일곱째, 감기로 인한 열은 두뇌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열성 경련도 단순한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시면 될까요?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연령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생아부터 생후 3달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줘도 버릇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잘못된 믿음입니다. 신생아를 안아주면 아이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뇌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안정됩니다. 안정된 뇌가 더 잘 발달합니다. 두 번째, 말을 걸어주세요. 말을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아이 눈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기저귀 갈아줄게. 우리 손주 예쁘다. 배고프지? 이런 일상적인 말들이면 됩니다. 세 번째, 얼굴 표정을 보여주세요. 신생아도 어른의 표정을 보고 배웁니다. 웃어주시고, 눈썹을 올려주시고,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세요. 아이가 그 표정을 따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사회성 발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후 3달에서 6달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추가로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터미타임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3분에서 5분 정도,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세요. 아이가 처음에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그리고 딸랑이나 소리, 나는 장난감을 아이 눈앞에서 흔들어 보세요. 아이가 눈으로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눈과 뇌의 협응 능력을 키워줍니다. 다양한 질감의 물건들을 아이 손에 쥐어주세요. 부드러운 것, 약간 거친 것, 매끈한 것, 따뜻한 것 등입니다. 이런 촉각 자극이 두뇌 발달에 중요합니다. 생후 6달에서 12달 사이입니다. 이제 아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깍꿍놀이를 많이 해주세요. 얼굴을 가렸다가 보여주면서 깍꿍하는 그 놀이입니다. 이게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아이는 이 놀이를 통해 눈에 안 보여도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을 물체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인지 발달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것을 가리키려고 할 겁니다. 그때 바로 가져다 주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아이가 더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가리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해 주세요. 아, 이거 원해? 이건 컵이야. 이런 식으로요. 돌 이후에서 2돌까지입니다. 이 시기가 언어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말을 한 단어씩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엄마, 아빠, 맘마 같은 단어들이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단어 하나를 말하면 어른이 그것을 문장으로 확장해 주는 겁니다. 아이가 맘마라고 하면 맘마 먹고 싶구나, 우리 손주 배고프지? 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문장을 확장해주면 아이가 언어 구조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울고 바닥에 눕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화가 났구나, 속상하지, 이런 말로 감정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는 아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시간을 주세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2돌에서 3돌 사이입니다. 이제 역할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이가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형이 아프다고 하면서 약을 먹이는 척을 하거나 자동차 장난감을 굴리면서 부릉부릉 소리를 내거나 무언가를 음식이라고 하면서 먹는 척을 합니다. 이 놀이에 어른이 함께 참여해 주세요. 할머니가 인형 역할을 해주시면 아이의 역할놀이가 훨씬 풍부해집니다. 비싼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이 있으면 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옷 입을래? 저 옷 입을래? 사과 먹을래? 바나나 먹을래? 2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두뇌 발달을 위해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교재도 필요 없고, 비싼 장난감도 필요 없고, 영어 유치원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많이 말을 걸어주세요. 아이와 함께 있는 모든 시간에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세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2번째,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손싸게 벗기고, 속싸게 벗기고, 바닥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엎드리는 시간도 충분히 주세요. 3번째, 충분히 재워주세요. 신생아는 14시간, 돌 이후에는 11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수면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3가지만 잘 해주셔도 우리 손주의 두뇌는 최대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 발달에 대해 걱정하실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옆집 손주는 100일에 뒤집기를 했다는데 우리 손주는 5달이 됐는데도 못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릅니다. 뒤집기를 4달에 하든 6달에 하든 나중에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정상 발달 범위 안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상 발달 범위가 어느 정도냐고요? 소아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가누기는 생후 2달에서 넉 달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뒤집기는 생후 넉 달에서 6달 사이입니다. 혼자 앉기는 생후 6달에서 9달 사이입니다. 기어다니기는 생후 7달에서 10달 사이입니다. 붙잡고 서기는 생후 9달에서 12달 사이입니다. 걸음마는 생후 10달에서 16달 사이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전후로 첫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2돌이 되면 단어 2개를 합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돌 반까지 말이 없다가 갑자기 2돌 전에 폭발적으로 말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발달 패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돌이 됐는데도 단어가 전혀 없거나 돌이 됐는데도 옹알이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소아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에 걱정이 있을 때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정기검진도 꼭 챙겨 받으세요. 한국은 영유아 건강검진이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비용 걱정 없이 정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너무 이른 나이에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1살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단어 카드를 외우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살 아이에게 한글이나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이의 뇌는 억지로 가르칠 때 잘 배우지 못합니다.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때 가장 잘 발달합니다. 그러니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나이에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기어다니는 아이에게는 마음껏 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는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말하기 시작한 아이에게는 말할 기회를 많이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고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이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웁니다. 어른이 화를 내는 모습을 자주 보면 아이도 그렇게 됩니다. 어른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그렇게 배웁니다. 어른이 스마트폰을 항상 보고 있으면 아이도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화면이 아니라 아이를 보세요.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부부끼리 혹은 가족끼리 큰 소리로 다투지 마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갈등을 봤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이나 큰 소리의 다툼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아져 인지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안전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교육 방법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이가 좀 늦게 태어났는데 발달도 늦나요?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수정 나이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달 일찍 태어났다면 실제 나이에서 2달을 빼서 계산하세요. 만약 현재 6달이지만 2달 일찍 태어났다면 발달은 4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숙아는 보통만 2살 전후로 또래 수준을 따라잡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두뇌 발달에 좋나요? 이유식과 두뇌 발달의 관계는 철분에 있습니다. 생후 6달이 되면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철분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이유식을 통해 철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집중력과 기억력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생후 6달이 되면 이유식을 시작하시고 철분이 풍부한 소고기나 닭고기, 달걀 노른자를 초기에 꼭 포함시켜 주세요. 세 번째 질문. 아이를 많이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특히 만 6개월 이전에는 아무리 많이 안아줘도 버릇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아줄수록 아이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안정되고 애착이 형성되고 뇌 발달에 좋습니다. 많이 안아주세요. 네 번째 질문. 외국어 조기 교육이 두뇌 발달에 좋은가요? 2살 이하에서는 한국어 하나를 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언어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너무 많은 언어를 동시에 노출시키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이중 언어 환경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억지로 영어를 가르치려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먼저 한국어로 풍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질문. 걸음마 보조기, 워커가 발달에 좋은가요? 워커는 오히려 걷기 발달에 방해가 됩니다. 워커를 타면 아이가 발 뒤꿈치를 들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걸음마에 필요한 근육 발달을 방해합니다. 또한 워커를 타면 낙상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러 나라에서 워커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가 안전하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가구를 배치해 주시고 바닥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여섯 번째 질문. 아이가 야채를 안 먹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채를 싫어하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특히 만 2살 전후에 먹는 것에 까다로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면 오히려 더 싫어합니다. 대신 어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는 어른이 먹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을 달리 해보세요. 쪄서 주는 것보다 볶아서 주는 것이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 손주와 함께 있을 때 TV와 스마트폰을 끄세요. 그리고 손주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이 보이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두뇌 발달 자극입니다. 둘, 손주를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줄수록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셋, 손주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손싸개를 벗기고 속싸개를 벗기고 바닥에서 마음껏 움직이게 해주세요. 엎드리는 시간도 매일 주세요. 넷, 손주가 잠자는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서 충분히 자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것 같으면 소아과에 데려가세요. 다섯, 손주가 돌 반이 넘었다면 역할놀이를 함께 해주세요. 인형을 안아주는 척, 음식을 만드는 척, 전화 받는 척, 이런 놀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해주세요. 아이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놀이 상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다 대단하고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주 옆에 있어주면서 말을 걸어주고 안아주고 움직이게 해주고 충분히 재워주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세대가 어렵게 자식을 키웠을 때처럼 특별한 교육 없이도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당시에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마당에서 흙을 만지며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최고의 환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주 옆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많이 놀아주세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두뇌 발달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손주를 키우면서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겪으시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울 때 자녀와의 육아 방식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는데 왜 요즘은 다르다고 하냐? 이런 상황을 많이 겪으시지요. 이 부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는 시대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옳다고 배웠던 것이 지금은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속싸개, 손싸개, TV 보여주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키운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알려진 지식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금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라 권장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자랍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 방법으로 잘 자랐습니다. 다만 손주를 키울 때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방법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육아 방식에 대해 말할 때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경험은 변하지 않습니다. 방법만 조금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자신의 건강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항상 아이를 따라다니고 위험한 것을 막고 먹이고 재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손주를 돌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고 내 건강 챙길 여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해야 손주를 오래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손주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손주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챙기세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손주를 돌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손주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세 번째, 손주 키울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아이는 완벽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어떤 어른도 완벽한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지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닙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안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이는 잘 자랍니다. 여러분이 손주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어도 손주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두뇌는 태어나서만 3살까지가 가장 중요한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평생의 두뇌 능력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핵심,
TV와 스마트폰은 두 돌 이전에는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두 돌 이후에도 하루 1시간 이내 반드시 어른과 함께 시청하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화면 앞에 혼자 두지 마세요. 두 번째 핵심, 언어 발달의 최고 방법은 대화입니다. 비싼 교재 필요 없습니다. 손주 옆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세요.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아이에게 큰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 핵심, 수면이 두뇌를 만듭니다. 신생아는 14시간 이상, 돌 이후에는 11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둡고 조용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 핵심, 아이를 꽁꽁 싸매지 마세요. 손싸개, 속싸개는 생후 2달 이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아이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세요. 터미타임을 매일 해주세요. 다섯 번째 핵심, 돌반 이후에는 역할놀이를 함께 해주세요. 상상력과 창의력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 열이 나도 두뇌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감기로 인한 발열은 두뇌 손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성 경련도 단순한 경우 지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핵심,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릅니다. 정상 발달 범위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대가족에서 살 때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입니다. 어른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고 마당에서 흙을 만지고 놀고 충분히 자고 안아주고 이것이 최고의 육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면을 끄고 손주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아주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